반갑습니다.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.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말문이 막히네요. 어떤 주제 없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든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 초반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좀 신뢰감이라든지 혹은 집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항상 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좋고 때로는 지금처럼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풀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. 간혹 가다가 스팟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스팟을 제가 이제 서비스 그쪽에 학원을 다니면서 스팟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스팟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몇몇 모임에서 촬영을 해봤었거든요. 그랬더니 생각보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곳에 가서 스팟을 따라하면서 이게 뭐랄까 교육적인 의미는 크게 없지만 친화력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사람 그쪽에 오신 모임분들과 어떻게 보면 서먹하고 처음 보는 분들이고 말도 안 할 수 있는데 어떤 스팟을 통해서 일종의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. 물론 저는 이제 동영상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머릿속에서는 여기 많은 분들이 저의 눈을 바라봐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스팟을 좀 활용하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액션이 자연스러우려면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. 어찌됐든 오늘 이야기가 좀 싱숭맹숭하게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있었던 일과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? 6시에 기상을 해서 식사 및 세면 출근, 6시 40분경에 픽업, 카풀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. 회사에 도착하면 7시에서 7시 10분 정도 되고요. 7시 10분 정도부터 한 40분까지 책을 읽거나 잠깐 눈을 감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불산이 제 다리에 묻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산인지 혼산인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장화를 신었고 앞치마를 했고 긴 고무장갑을 착용했고 보호 안경에다가 마스크 방독면까지 착용을 했거든요.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불산을 만졌습니다. 불산 통이 비어져 있어서 제가 좀 실수로 물에서 볶는 바람에 불산을 좀 버려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. 물론 이제 불산이 좀 오래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어찌됐든 고가의 불산을 제가 한번 갈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불산을 다 채워놨었죠. 5통 정도 되는 말통 분량의 불산, 한 20kg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. 그거를 베스 안에 다 채워넣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했는데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튀었었나 봐요. 근데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장화에 좀 쓸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목에 물려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따끔따끔 해도 그냥 이렇게 긁거나 만지거나 하고만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딱 옷을 벗고 보니까 빨갛게 손바닥만한 붉은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흠칫 놀랐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불산이면 어떡하지?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죠. 뼈가 녹는다는 둥, 칼슘이 녹는다는 둥, 별의 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긴장,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. 물로 씻어낸다고 씻어냈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요. 또 안전불감증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저만큼 안전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.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. 땀도 나고 불쾌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귀찮은 면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바쁜 대로 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. 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안전성 있게 한다고 하고
보호 장비를 잘 착용을 100%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게 어떤 사업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전 불감증에 좀 걸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보호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.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100% 갖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최대한도로 갖춰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갖춰져는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예요. 보호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1, 20분 작업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1시간, 2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.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면서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어도 저처럼 이런 좀 사고가 생기는 거죠. 솔직히 지금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요. 정말 불산이 제 몸에 많이 튀어서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도 안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. 이런 것이 진짜 안전 불감증이구나. 정말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위험한 걸 알고 있다면 당장 병원에 응급실에 찾아가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 워낙에 그쪽에서 이제 불산을 다루면서 튀어보셨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나도 괜찮겠지라는 또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오늘 내일까지 더 두고 보고 이게 증상이 잘 낫지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. 일단 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서 비상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 내에 비치를 해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보호장비도 최대한 지금보다 좀 더 좀 안전하게 갖춰져서 활용할 수 있게끔. 그리고 보호장비가 1인에 한해서 이렇게 다 개개인별로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이제 고가 장비도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고요. 또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아껴서 내 물건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용했으니까 그냥 냅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굴러다니게 되고 좀 이렇게 제자리 그리고 사용한 부분은 좀 깨끗하게 이런 게 일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 소모품이 돼버리고 그 소모품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겠죠. 어쨌든 저는 요번 주까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일을 하고 다음 달 이제 9월 달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9월 달 친구 가게에서 일을 도와줄지 아니면 샌딩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해볼지 실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. 어쨌든 9월 달은 좀 생각 정리도 많이 하면서 좀 지내볼 생각입니다.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달달이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이 있어서 부담은 갖지 않을 정도는 벌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좀 9월달에 심각하게 해보고 다시 재수학원으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재수학원을 올해 12월달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한 3년 내지 한 4년 최대 한 5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돈도 모으고 개인적인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 또 그쪽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에게 또 어떤 실험적인 부분들도 한번 도전도 해보고요. 물론 제가 많이 바뀐다고 바뀌었지만 또 그 회사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 조직 문화라는 게 있고 또 제가 기존에 알던 곳이기 때문에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걸 그 틀을 깨고 어떤 선을 넘어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또 기존에 제가 몸담았던 곳이라 또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진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많이 있고요.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냥 형님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인지 돈적인 면으로 보면 형님 회사나 거기나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는 건 없습니다. 다만 거기는 하는 일이 좀 편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고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잘
다스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라는 거.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고 한 달에 6일이라는 휴일이 주어지고 그 6일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님 회사를 다니게 되면 한 달에 8일 정도는 쉴 수 있고 추석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또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무 면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 개인적인 시간 면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시간 활용이 좀 힘들다는 거. 대신에 책을 본다든지 자기 좀 어떤 개발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든 책을 보든 글을 쓰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한정 범위는 상당히 폭이 적습니다. 서비스직을 가든 어떤 판매직을 가든 판매직도 서비스직이죠. 응대하는 서비스든 판매하는 서비스든 혹은 관리하는 서비스든 어떤 이렇게 대학교 학력에 좀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면 받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떤 지금 제가 동기부여로서 나왔지만 막상 많이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 몇 군데 되는 회사를 접촉하면서 느낀 것은 학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러면서도 그 학력을 방송통신대를 나갈까라는 생각을 진짜 힘들게 2년 동안 해봤지만 결론은 그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사회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은 맞지만 너무 사회에 저의 좀 신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단념할 건 단념하면서 좀 줄여가면서 대신에 제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욕심 부려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다듬어가고 있는 과정이죠. 그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을 다듬어가는데 벌써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며칠 전부터 계속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장 희망이 있는 그리고 가장 힘들게 했고 죽을 생각을 했던 시간들도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한테는 좀 절실했고 간절했고 또 공부도 미친 듯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해봤었던 그런 것이고 그것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투자,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5년, 10년 동안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. 근데 현재로서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책을 꾸준히 읽는 것과 동영상을 꾸준히 남기는 것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.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좀 얻어낸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좋은 것만 할 수 없고 또 좋은 것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.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구조를 알게 된 날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좀 허용, 탐욕 이런 것들이 좀 컸다면 지금은 그것에 대한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. 나도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전환이 있었죠. 그러면서 저한테 부족한 점 그리고 제가 안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. 그 찾아가는 과정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많이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넓은 좀 지혜를 쌓는 그리고 항상 겸손,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작은 노력이 뭉쳐서 큰 결실을 가져오는 그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한 좀 산만해진 그런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또한 제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고 5년,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또 두서없이 산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산만한 이야기도 두서없는 이야기도
아주 값지게 가치 있게 들어준다는 거. 일단 그 결과, 저는 과정을 더 중시하지만 때로는 결과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, 과정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결과를,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,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김영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, 여러분들의 꿈을,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.